재미와 흥미를 더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현재 사회 방송으로 시청률 4%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회차가 거듭될수록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깊이 있는 연기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19살이던 고등학생 정우가 절친인 두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면서 10년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무천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리죠. 정우는 블랙아웃으로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증거가 정우가 살인자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9살 정우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경찰의 무서운 추궁에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10년형을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형까지 모두 살고 나온 그가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제발 범인을 잡아달라고 노상철에게 애원하듯 매달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살인자라는 누명을 쓴 정우의 말을 들어주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그날의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게 되죠. 정우가 범인이라고 하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19살 정우가 블랙아웃인 상태에서 2명의 절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유기해 10년 동안 찾지를 못한 것인데요. 조력자가 없이 혼자서 두 친구를 시간차를 두고 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어쩌면 그가 진짜 누명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4화 엔딩에서 드디어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날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던 보영 시신이 드디어 발견된 것이죠. 11년 전에 유기된 시신은 그야말로 백골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신보영의 시신에서 하의 속옷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는 즉 죽기 전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확률이 있음을 암시하는데요. 노상철 형사는 시신에서 하의 속옷만 사라질 확률이 몇 %나 되냐며 광수대 형사답게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님을 직감하죠. 보영 엄마 이재희는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현장으로 달려가는데요. 무천 서장인 현구탁을 붙들고 보영을 보게 해달라고 오열하며 급기야 쓰러지기까지 하죠. 현구탁은 경찰서장으로서 보영이를 좀 더 빨리 찾지 못해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4화 엔딩 장면은 그야말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이재희가 현구탁의 집에 들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집에 도착한 현구탁은 이재희를 보자 몹시 당황해하는데요. 그런데 이재희는 오래전 이곳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런 보영 엄마 입에서 엄청난 말이 쏟아져 나오며 현구탁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바로 보영이 우리가 죽였잖아 라는 말이죠. 거기에 덧붙여 보영이를 마지막에 본 게 여기잖아 왜 그래 라는 말도 합니다. 현재 분위기로 보아 현구탁과 이재희는 불륜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그가 이 집에서 도우미로 일하면서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영이 죽던 날 정우의 차 안에서 그는 울고 있었는데요. 정우는 평소에 보영이가 우는 아이가 아니라며 분명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아내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보영이가 현구탁의 집에서 이재희와 현구탁의 불륜을 목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영 엄마는 현구탁에게 보영이가 죽어가면서 자신들을 원망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건 보영 엄마가 오열한 건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일까요? 고정우가 보영이를 죽였다며 온갖 원망을 그에게 쏟아냈는데요. 어쩌면 보영 엄마 또한 보영의 죽음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박다은은 아마도 정신과 의사인 박형식이 죽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한 통의 의문의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내용인즉슨 바로 11년 전 나를 죽인 건 당신이지라는 문자이죠. 문자를 본 박형식은 소스라치게 놀라는데요. 어쩌면 그는 박다은과 원조교제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불륜이라고 하기에는
박다은은 고등학생으로 너무 어렸다는 것이죠. 박다은의 인물 소개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에서 전학 오자마자 모든 무천 남자아이들의 마음을 훔친 아이라고 말이죠. 하얀 피부에 청순 가련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소유자로 정우마저 그녀에게 한눈에 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형식은 정신과 의사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젠틀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여성 편력이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화에서 병원에 심리 상담하러 온 여성 손을 터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어쩌면 박다은은 이런 박형식의 눈에 띄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와 원조 교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죠. 정우의 불행은 박다은을 사귀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수능 다음 날 함께 시장을 보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박다은은 잠수를 탔고 정우는 이에 분노했었죠. 그런데 그 시각 박다은은 정우가 아닌 바로 박형식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신보영이 죽기 전 정우 차 안에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박다은은 걸레라고 말이죠. 아마도 신보영은 박다은이 박형식과 원조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다은은 죽기 전 박형식과 이곳 창고에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박형식과 애정행각을 즐기던 중 그를 자극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형식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부인인 예영실인데요. 그는 현재 무천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어쩌면 박다은은 박형식에게 무언가를 요구했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예영실에게 말하겠다며 협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예영실이라는 이름에 놀란 박형식이 박다은을 폭행했고 이에 거칠게 대드는 박다은을 살해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우는 만기 출소 후인 현재 자신이 살인범이 아닌 증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는데요. 그리고 범행 장소인 집 창고를 엄마가 처분하지 않고 정우가 사용하던 물건까지 고스란히 둔 것을 보게 되죠. 정우 엄마는 말은 하지 않지만 정우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범행 현장인 창고를 없애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우가 출소 후 이 장소를 보게 되면 무언가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우는 잠을 자다 그대로 체포되어 갔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박다은과 보영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그가 살인범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정우 집에서 발견된 운동화에 두 사람의 피가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우 차가 밤에 지나가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의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구탁의 자폐아 아들 현수호이죠. 그는 이 사건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그는 아버지 현구탁에게 이 사실을 말했으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호는 정우가 출소한 후 새로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함께 구급차를 타고 가던 수호는 하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정우가 범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살인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설은 이때까지는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수호는 정우가 살인범이 아님에도 그가 살인범으로 몰려 감옥에 가자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가 정우가 출소하자마자 그에게 자신이 그린 한 장의 그림을 전해주죠. 그 그림은 바로 살해 현장을 그린 그림인데요. 4명의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왼쪽 3명은 정우의 친구들로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은 정우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최나겸으로 보이죠. 정우가 감옥에 간 10년 동안 엄마를 비롯해 친구들도 면회를 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최나겸은 1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그의 옥바라지를 하죠. 현재 그는 탑스타가 되어 있는데요. 최나겸은 자신이 스타가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면 정우도 자신을 봐줄 줄 알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우는 자신이 살인범이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최나겸을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알 수 없으나 최나겸에게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최나겸은 정우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는 박다은과 신보영을 질투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두 사람만 사라지면 자신이 정우 옆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나겸이 정우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것만 진술해줬다면 정우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쩌면 최나겸은 정우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 자신이 구제해주는 것으로 정우를 자신의 남자로 만드는 무서운 방법을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여자인 것이죠. 박형식은 현재 누군가로부터 한 통의 협박성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이 문자도 최나겸이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이 문자를 통해 두려움에 휩싸인 박형식의 심리를 이용해 그를 조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